민주운동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제를 하게 된 것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고 논의되었던 개정안들의 연장선일 뿐만 아니라 1980년 5월 이후 계속되어 온 5월 운동의 연장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개정안은 1995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역사의 판단에 맡겨두지 않고 사법 절차를 통해 정의를 구현하고자 했던 국민의 저항운동과 배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가지의 쟁점, 5.18 왜곡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실질적 정의 실현은 결코 어떠한 법논리로도 회피할 수 없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해 주신 이영석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자료집의 개정안은 제가 쓴 글에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약하는 글입니다. 개정안의 필요성과 배경, 표현의 자유와 제한, 외국의 입법률에 관한 내용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자료를 보시면서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토론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을 보시면서 본격적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왜곡 폄하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관해서 20대 국회에서 논의된 부분이 첫 번째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공하였습니다. 그리고 16쪽으로 넘어가시면 반인륜 문제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정 처벌에 관한 법률안 이 해당합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저 나름대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통하는 방법이 가장 5.18 왜곡에 대한 대처로서 적당하다고 판단했고 그에 따른 20대 국회에서 가장 법률안 6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표 1에 정리된 부분입니다. 표 1을 보시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박지원 전 의원 등 38인이 개정했던 부분이 개정하고자 안을 냈던 내용은 제8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 왜곡, 말조 등 금지이고 1항에서 누구든지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부인은 제외되어 있고 부인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형태할 수 있어서 이 구성 요건으로서 적격이 있는가 그런 비판이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동철 의원 등 17회인 그 개정안에서는 제8조를 붙이겨서 공연히 여기에서 공연성을 구성 요건에 놓고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한 자라고 행위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계호 전 의원 등 49인 그 개정안 그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자 또는 단체를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한다고 해서 비방, 왜곡, 날조 이외에 모욕과 악의적인 비방 행위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설명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박광원 전 의원 등 12인 그 개정안 그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 왜곡, 날조를 하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구성행위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 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라고 구속 요건을 상세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석현 전 의원 등 64인의 개정안에 있어서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라고 구속 요건에서 악의적인 의도성을 구속 요건에 넣고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부인평하거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실을 날조 또는 거짓의 사실을 유포한 사람으로 구속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철희 전 의원 등 162인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 그 내용입니다. 제1조의 이 정의 규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정의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정리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 5.18 민주화운동 부인, 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라는 조문명에 따라서 제1항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 비방, 왜곡, 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인, 비방, 왜곡, 날조 또는 입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유법성 조각사로서 제1항 행위가 예술, 학문, 연구, 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유법성 조각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5.18 민주화운동 등 특별법에 관련되어진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개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그에 따라서 제가 이 내용들을 조금 분석한 부분이 1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철희 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내용은 발의자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인 166명에 이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지 못했죠. 5.18 민주화운동의 정의 규정에 있어서 1979년 12월 12일과 80년 9월 18일을 전후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러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공론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학예절 등에서의 발언을 포함하고 있는 점, 그리고 미국성 조합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개정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4가지 정도를 새로운 개정안에 추가하게 되었고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제1조 목적조항과 제2조 공소시효 정지조항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더불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7페이지에 표 2를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17페이지에 표 2에 제1조 목적 개정안에 있어서 기존에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에 관해서 이 목적 조항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반인도적 범죄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1조의 2 정의 규정의 제1항 5.18 민주화운동의 개념 정의 규정에 있어서도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준비한 민주화운동이라고 기존의 이철희 전무원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함과 비교했을 때 반인도적 범죄 행위, 국가폭력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에 분연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저항운동이라는 그러한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반인도적 범죄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반인도적 범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인 규정을 하였고, 이 개념 규정에서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 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등 일본에 반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반인도적 범죄라는 용어 자체가 제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존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인도에 관한 죄라는 규정이 이미 2007년 11월 21일자로 제정이 되어져 있고 시행이 되고 있는 법률의 구성 요건으로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입각해서 반인도적 범죄라는 규정을 개념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 공소시효의 정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되는 범죄에는 내란, 외환죄, 그리고 우리 헌법상의 이적죄, 집단 살해죄가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되는데, 반인도적 범죄, 반인륜적인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역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하였습니다. 이 공소시효와 관련되어져서는 제가 그에 있어서는 15페이지 상단에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15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23년 2월 24일까지 정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국내법원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인도에 관한 죄로 공소 제기할 경우 이 법의 시행은 2007년 12월 21일 제정 선포한 날로부터 이후로 방해범죄 공소 제기 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 문제와 결부해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각주 12번입니다. 각주 12번에 보시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은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 법으로 정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적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해석상 소급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으로 정한 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한다는 것을 제3조 적용 범위에서 명시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이다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둘째, 제1조의 이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반인도적 범죄에 관해서 규정하였다는 점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결국 5.18 왜곡과 관련되어지는 쟁점이고, 이 세 번째 2019년 2월 22일 발의된 2002 전 의원의 개정 법률안은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합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307조 1항과 2항을 두고 있고 1항은 진실한 사실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2항은 허위 사실을 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310조 위법성 조합 사유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공공 이익을 위하여 표현한 경우에 한정하여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을 조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북한군 특수군 게이슬 등 허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학술 연구 목적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조합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어질 수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영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안에 위법성 조합 사유가 추가되어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전 2019년 국회에서 2월 당시 국회 공청회에서 김한원이 그러한 왜곡 발언을 함에 있어서도 결국 5.18 역사 학회와 공동 주최의 형태로 공청회를 진행하였고 결국 그러한 것에 의해서 학설 연구 목적의 그러한 모임에서의 발언이 있다는 이유로 위법성 조합 공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의 견해로서는 제 19페이지 제 8조 규정을 보시면 5.18 민주화운동 부인 비방 왜곡 날조 행위 금지 이 조문면에 1항에 다음 각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저는 여기를 엔드 규정으로 했습니다. 5월을 떠는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한 자는 이러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신문이라든가 전시물, 기타 집회에서의 발표 이러한 것들이 공연성의 요건에 해당되는 그러한 행위들을 열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왜곡,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한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개로 저는 위법성 조합 사유를 설치할 규정화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다시 16페이지로 돌아오시면요. 모욕죄와 사전 명예훼손죄는 침몰죄, 명예훼손죄와 척박함에 관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소수집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모두 다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단은 기소는 할 수 있지만은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에 있어서는 공소제기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걸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저는 체계적인 정상적 차원에서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토론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